월급쟁이 증세를 멈춰야 합니다. 월급쟁이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25조 원대였던 근로소득세가 2020년과 2022년에 40조 원과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61조 원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2%에서 2024년 18%까지 올랐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세 비중과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랐음에도 소득세 구간별 과세 표준을 상향하지 않아 사실상 월급쟁이 증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구간별 과세 표준을 바뀐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해서 월급쟁이 증세를 멈춥시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도 적극 논의합시다. 개혁신당은 과도한 월급쟁이 세금은 줄이면서도 국민 계세주의의 역행에 면세자 비율은 늘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소득세 개편안을 설계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부담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 세금 부담 완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2022년 14.6조 원에서 24년 15.3조 원으로 대략 6천억 가량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7.4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약 3조 6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미 형성된 자산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에는 열을 올리면서 근로소득에는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으니 조세 정책에서도 우리 젊은 직장인들의 한숨이 짙어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말만 하지 말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상속세도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도 깎아주면 전 국민 25만 원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35조 원 추경은 무슨 재원으로 마련합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의 세 부담을 깎고 지금 세대에게 25만 원씩 돌리면서 그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갑자기 중도보수 코스프레 하시는 것 조금 당혹스럽지만 중도보수 코스프레 하시려면 최소한 현금 살포, 미래 세대의 빚 떠넘기기는 그만하면서 코스프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도 손쉬운 세수 확보처로 월급쟁이 유리지갑에만 증세하지 말고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개혁신당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엔 본인이 차린 내란 종식 원탁회의에 우리 개혁신당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어제 백분토론에선 이준석 대표를 향해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1야당의 대표님께서 개혁신당에 이리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관심 넣어두십시오. 지하혁명조직 RO 단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 및 체제전복으로 내란을 모의했던 정당 출신의 의원을 내란 종식 원탁회의에 이름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아닙니까? 내란을 쫓겠다며 내란을 모셔오는 끔찍한 혼종 테이블에 어찌 개혁신당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단체장 시절 걸핏하면 좌표를 찍고 상대방을 공격했던 그 습관성, 정치질이 이재명 대표에겐 여전히 보입니다. 어제 빛의 속도로 삭제한 김현정 뉴스쇼의 유튜브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아무리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얘기한들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현안을 다루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란
과거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대한민국과도 같다고 비유하고 동시에 과거에는 대한민국 동의 없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없었고 또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 대화가 쉽지 않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평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느닷없이 내가 북한이냐며 북풍몰이 색깔론을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기독교 방송 앵커를 저격하고 좌표를 여지없이 찍습니다. 그리고 당원 소환제로 퇴출당한 전 대표를 운운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실력이고 민낯입니다. 비유를 색깔론으로 받아들이고 지지자로 하여금 여지없이 좌표 정치를 시전하는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대통령 다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내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심판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본인입니다. 잊지 맙시다. 악의 반대편에 선다고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반대편에 선 이재명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좌우 극단으로 치우친 대한민국 정치 속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양극단을 배제하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성기 후보님께십니다. 네, 전성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국민의힘을 범죄 집단이라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또 민주당을 중도 보수다라고 혼자서 정해버리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진영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 타당과 공전이 안 되고 다 장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과욕. 우린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불립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성했겠지만 국정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중도 보수가 아니면 수박, CBS 적용 안 하면 찐명, 친명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줄 서기 위해 이제 다들 나설 것입니다.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카톡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언론 유착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친명과 찐명에서 지적들 하시는데 다들 왜 그러십니까?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방송사와 관계를 다져보십시오. 유착이 아니라 유능입니다. 이재명 대표 SNS 게시물을 통해 좌표 찍고 나니 바로 김현정 앵커의 얼굴이 박힌 이미지들이 돌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 그만하시고 일하십시오.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규제 폐지하고 민간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청년 일자리, 미래 산업을 위한 집중된 추경을 하자.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성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현 정책위원장님 이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25% 상당의 관세 부과를 예정보다 앞당길 전망입니다. 개별 국가의 관세 정책에 다른 한 나라의 경제가 출렁인다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경제 체력과 외교 역량에 대한 전반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체 가능한 기술과 대체 가능한 역할로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앞에서도 대체 가능한 나라가 될 뿐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러우 전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마찬가지의 전술로 한국을 패싱하고 미, 북 간 직접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말할 기회와 협상할 자리와 준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러우 종전협상에서 유럽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즉시 주재합니다. 최대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참석을 원했기 때문에 1차에 이은 2차 회의는 다급히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유럽을 지키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은 이토록 전투적이며 치열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지원, 규제 개혁, 외교 협상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유럽, 일본, 인도, 중국과 비교해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우리만 가진 대체 불가능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기성의 정치에는 과연 답이 있습니까? 온 세계가 다시 부국과 강병을 위해 질주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제 좌우로 당기는 줄다리기를 멈추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혁신, 바이오테크의 도약, 방위산업 증강을 통한 국방과 외교력의 동시 증대,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인력 및 자원 동맹을 통한 기술적 외교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어제의 영화는 잊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딛겠습니다. 내일의 기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개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